안녕하세요. 산산노홍의 이야기는 날을 새면서 유비한테 계속됩니다. 강태공이가 제나라 왕으로 가서 제나라 태공으로 첫째 왕으로 갔다가 강태공이는 제나라에 오래 있지 못하고 주나라 수도 호경에 와서 태사로 이렇게 일을 봅니다. 태사가 뭐냐면은 천자의 스승입니다. 그러니까 강태공이는 문왕에 의해서 무왕, 그 다음에 성왕, 강왕까지 4대에 걸쳐서 태사를 봅니다. 그러니까 제나라 정치는 첫째 아들 강급이 제 전공이 돼서 태자가 이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강태공의 부인 마씨 부인이 양잠과 직삼 그리고 목화 산업 이런 직물에 대해서 부녀자들한테 발전을 시켜가지고 제나라가 가장 산동반도에서 강력한 그러니까 춘추 전국 시대를 거쳐서 전국 시대에는 아주 강력한 나라가 이렇게 됩니다. 밑받침에는 이 마씨 부인 강태공의 부인의 힘이 산업 발전에 아주 기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강태공이는 어떤 사람이었나? 어릴 때는 어떻게 컸는가?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그것을 하나하나 이렇게 풀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태공이는 원래 염제 신농씨의 51세 손이에요. 그리고 예의 형법을 만든 백의의 36세 손입니다. 그리고 도하고 주하고 대노를 만든 치우의 후손으로서 우임금을 보좌해서 홍수를 다스리고 큰 공을 세워서 여땅의 분봉을 받게 됩니다. 이 치우씨가. 그래서 이제 여상인데 여땅에 이제 봉함을 받아서 그런데 이제 강태공이는 어렸을 때 고아가 돼요. 7살 때인가 고아가 돼가지고 요 고아가 된 다음에는 조가 그러니까 상나라 그러니까 은나라 수도 조가에 와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혼자 돌아와서 생활을 하는데 요때 마씨가 이제 말을 기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마씨 부인 아버지가 말을 기르는 사람인데 마씨가 살고 있는 집 바로 옆에 빈집이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강태공이 들어와서 생활을 합니다. 바로 옆집이죠. 그래 이제 강태공이는 음식점에 나가서 점원 노릇을 하다가 수리에 밝아요. 숫자에. 그리고 정직하고 그리고 손님들한테 항시 친절하게 웃으면서 이렇게 대합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마음에 들어가지고 요 경리를 맡겨요. 경리를. 그래 이제 경리를 보다가 이 강태공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남의 집 밑에만 있어서는 안 되겠어요. 그래서 10살이 조금 넘어서는 혼자 독립을 한다고 나옵니다. 돈이 좀 모이니까. 그래서 이제 소금하고 밀가루 장사를 해요. 노점상을 이렇게 하는데 그게 이제 소금이 말하자면은 밀매업입니다. 소금이 전매업으로 해서 정부에서만 이 취급을 해야 되는데 이 강태공이는 잘 모르니까 그리고서는 이제 소금이 많이 남거든요. 이문이. 그래서 이제 그걸 하다가
그 포리들한테 잡혀가지고 혼나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안 하고서는 이제 그때는 이제 글을 좀 배웠으니까 그 밀짚 모자를 눌러 쓰고서는 점을 보게 됩니다. 그 점을 보다가니 이제 점 보는 것도 좀 시원찮으니까. 그리고 이제 강태공이가 아주 체구가 커요. 구척 장신으로 이렇게 큽니다. 그때가 이제 한 15살 요때 됐을 때 구척 장신으로 커요. 그래서 소 잡는 백정 노릇을 합니다. 그 이제 소 잡는 데 한번 갔다가 딱 이렇게 소 잡는 걸 보니까 할만해요. 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해가지고 소 잡는 백정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시간이 좀 나요. 왜 그러냐면 매일 소를 잡는 게 아니니까 뭐 그때는 이제 5일 단위로 이렇게 끊었었는데 숫자를 5일에 하루씩만 이렇게 소를 잡으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일을 계속하게 됩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되느냐면 소를 잡는데 이제 도끼로 소를 잡는데 도끼 자국이 나지도 않고 소 머리에, 그리고 소가 전혀 소리도 안 질러요. 아프지도 않게. 그러니까 피를 한 방울도 안 흘리게 이렇게 소를 잡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주나라의 셋째 아들 이제 흐이단이를 이제 만나게 되는데, 이제 주공단이라고 이제 많이 알려져 있는 문왕의 셋째 아들을 여기서 이제 만나게 돼요. 도살장에서. 그래서 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 이제 주나라의 셋째 아들 흐이단이가 아주 강태공이한테 반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나라에 이렇게 이제 오시라고 건의를 해가지고 첫 번째는 안 가죠. 두 번째도 안 가고 세 번째도 안 가고 나중에 이제 호경으로 이제 가가지고 반개 나루, 그러니까 강가에서 낚시를 하다 이제 주문왕을 만나게 되는데 그건 이제 나중 이야기고, 지금은 이제 이제 소를 잡으면서 그러니까 5일에 하루만 일을 하면은 4일은 쉬게 돼요. 그러면 이제 강태공이는 4일 동안 어디에 가 있느냐면은 상나라의 첫째 번째 수도, 거기가 박이에요. 상나라는 500년 이어오면서 8번을 수도를 옮기게 됩니다. 지금은 이제 조가가 이제 수도인데 첫 번째 수도는 박이고, 이제 박에 갑니다. 박에 가면 지금 이제 500년 이어오면서 수도를 8번 옮겼기 때문에 박은 완전히 폐허가 됐어요. 뭐 어지간한 건 다 뜯어오고 옮겨오고, 그래서 탕왕의 무덤도 옮겨왔습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거기 동묘도 동궁으로 돼 있던 거기도 벽체만 남고 남은 게 없어요. 벽체는 그대로 이제 다 남았어요. 도시가 전부 막 수풀로 우거져 가지고 뭐 누가 이제 살지를 않으니까 아무도 완전 폐허가 됐으니까. 그런데 거기를 가요. 강태공이는.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이제 뭐를 하느냐면은 요 비석들이 있습니다. 비석들이, 그런데 거기에 문구가 새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문구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강태공이가 다 이걸 대나무 죽간이죠, 죽간에다가 다 적어가지고 그래가지고서는 이제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내용이 뭐가 이제 주로 나오느냐면은 상나라를 세울 때 탕왕하고 이윤하고 둘이 이제 이야기한 거, 또 이윤이 이제 5명 왕을 모셨잖아요. 그러니까 5명 왕들한테 하고 이야기했던 거. 그러니까 그게 이제 후손 왕들한테 요 내용을 전해주려고 전부 요 돌에 새겨가지고
돌에 이제 가구를 새겨가지고 그 내용을 갖다 세워놨어요. 그게 이제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요 후손들은 요게 중요한 줄 모르고 아주 이게 중요한 건데. 그리고 이제 그 동묘에 가면 탕왕의 일생, 그 탕왕하고 이윤하고 만나가지고 어떻게 했는가. 그게 이제 탕왕의 첫째 희조죠. 상나라. 저 일생이 그 동묘 벽에 다 각인이 돼서 그려져 있습니다. 그때는 뭐 종이가 없었으니까 돌로 벽을 만들고 돌에다가니 새겨가지고 다 돼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강태공이는 거기 가서 이걸 다 벗겨가지고 이 죽간에다, 그러니까 이제 대나무 죽간에다가 이걸 뺏겨가지고 옵니다. 그게 4일 동안 이제 그걸 해가지고 와서 이제 그 공부를 또 이제 하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이제 하루는 가서 소를 잡고 그 다음에 이제 4일 동안은 공부를 하는데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그 박에 가서 자기가 그동안에 아전에 적어왔던 것도 또 적어오고 또 이렇게 찾다 보면은 새로운 내용이 또 나오고 그래서 이제 그걸 적어가지고 와요. 그런데 그 주 내용이 뭐냐면은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천하는 한 사람의 천하가 아니다. 세상 사람들 만 백성의 천하이니 만 백성과 이익을 함께하는 자만이 천하를 얻을 수 있다. 그런데 만인이 다 정치에 참여할 수 없으니 현인을 얻어서 천도를 행하도록 해야 한다. 그러면 천하가 태평할 것이다. 그 내용이 이제 그 삼약, 그러니까 이제 육도 삼약에서 그 삼약의 내용인데 함축해서 이야기하면은 요 내용이에요. 그런데 요게 이제 그 강태공이가 귀신들한테 명령을 해가지고 20갑자를 숨어 있다가 1200년 만에 그 세상에 나오는데 요게 이제 그 장자방이한테 황석공이가 준 그 축간이에요. 거기에 이제 이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장자방이가 그때 이제 아주 이제 막 사회가 혼란하니까 진나라 15년 그 말기 때 막 반란이 일어났을 때 그 지도자들이나 누구한테라도 이 이야기를 하면 그 사람들은 실험도 안 해요. 그 뜻을 잘 모르니까. 그런데 유방인은 금방 알아듣습니다. 그리고 금방 실천을 해요. 한고주 유방인은. 그래서 장자방인은 그때는 이제 패공이니까 패공 유방은 하늘이 낸 사람이다. 그 이제 그 유 땅에서 이제 처음에 만난 날 장자방이는 한 100명 정도 데리고 있고 그 유방이는 한 1200명 정도 이제 그 병졸들을 데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유방이가 이제 그 항량을 이제 찾아갈 때인데 그때 이제 그 유 땅에서 만나서 하루 저녁 새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유방이는 나를 새면서 장자방이 이야기해도 눈이 초롱초롱하면서 이야기를 듣고 있어요. 이 이야기를 그 삼약에 대해서 이제 황석공이 준 것을 장자방이 이제 공부를 하고 그 내용 중에서 이제 뜨문뜨문 이야기를 하는데 유방이는 다 알아듣습니다. 그래 이제 장자방이가 속으로다가니 이 사람이면 나를 맡겨도 되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서는 이제 그 항시 군단에 들어갔었는데 이제 서쪽으로 진군을 한다고 이제 저기를 해요. 그래 이제 항우는 조나라에 가서 거기를 구하고 서쪽으로 진군을 하고 유방이는 휘왕의 이제 명령을 받고 서쪽으로 이제 이렇게 진군을 중원 쪽으로 해서 이제 낙양 쪽으로 해서 진군을 하는 거예요. 그 이제 그때 이제 유 땅을 또 이제 지나게 돼요. 그 장자방이는 미리 유 땅에 가서 기다리고 있다가 그 유방이를 만납니다. 두 번째 만나는 거죠, 유 땅에서. 그래가지고서는 이제 그 유방이하고 같이 이제 그 서진을 하는 거예요. 진나라를 치러. 이제 그때가 이제
그 삼약이 세상에 나올 때입니다. 그러니까 황석궁에 의해서 장자방해한테 전해지고 장제방에 의해서 세상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이용될 때예요. 그런데 이것을 이제 장자방이 입을 통해서 유방이한테 오고 유방이가 실천을 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편안하게 그 한나라를 그 세우게 되죠. 요게 이제 그 삼약이에요. 지금 강태공이가 이제 공부하고 있는 거. 그게 이제 강태공이는 여튼 좀 궁금하다. 뭐가 좀 알고 싶다. 그러면은 박에 가서 계속 거기 가서 이제 파는 거예요. 뭐 땅속에 이제 넘어진 것도 있고 비석이 그냥 세워져 있는 것도 있고 그리고서는 그 동궁에 가서 탕왕의 일생을 딱 해놓은 거 벽에다 이제 쫙 해놨는데 그것을 뺏겨서 와서 공부할 때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생각이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세 번 보고 네 번 보면은 이 뜻이 틀려요. 그러니까 그 한자는 상고 시대부터 한자에는 뜻이 들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표의 문자니까 생각할 때마다 그 뜻이 조금씩 바뀌어지면서 또 명확해지면서 그 이제 그 강태공이가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하는데 그 이제 옆집에는 그 마씨 그 말을 기르는 그 집이에요. 옆집에. 그런데 이제 거기는 딸이 셋이 있습니다. 그래서 딸이 셋이 있는데 요 말을 기르는 그 세 딸의 아버지는 이 말을 갖다 팔고 가장 싼 말, 그러니까 비루한 말, 아주 그냥 말로 비틀어진, 안 그러면 이제 병이 든 말, 이런 것을 이제 사오는 거예요. 9마리를. 항시 갖다 내고 사올 때는 9마리를 사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서 와서 길러가지고 100일 만에 또 이제 말을 갖다 파는 거예요. 종마장에 가서. 그리고서는 거기서 가장 싼 말, 그러니까 뭐 아주 그냥 그 쓸모없는 말도, 비루말. 이 말을 또 이제 사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요 세 딸한테 이제 어떻게 하느냐면, 이제 세 번째 딸이 지금 이제 뭐 6살 그 정도 뭐 됐는데, 똑같이 3마리씩 나눠줍니다. 9마리를 사와서. 그러면은 첫째 딸이 이제 첫 번째로 골라요, 말을. 그러고는 둘째 딸이 이제 말을 고르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3마리는 셋째 딸 거예요. 그런데 요 셋째 딸은 5살 될 때에 먹을 게 있으면 옆집 강태공이한테 옵니다. 요걸 가지고, 먹을 걸 가지고. 그게 강태공이한테 줘요. 둘이 이제 나눠 먹어요. 먹을 게 생기면. 항시. 요렇게 이제 그 강태공이를 챙깁니다. 그러니까 강태공이가 이제 10살이 많으니까 15살 그 정도 됐을 때 요 셋째 딸은 5살 때. 그래 이제 강태공이가 이 축간을 이제 이렇게 써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는데 옆에서 이렇게 보고 있으면서 글을 깨우쳤어요. 요게 이제 나중에 이제 마씨 부인인데 요 셋째 딸이 글을 깨우치면서 요 내용을 읽어보니까 재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계속 와서 보면서 이제 뭐 먹을 거 있으면 무조건 강태공이한테 와서 강태공이가 없을 적에는 혼자 이제 방 청소를 하고 방에 있는 죽간을 쭉 늘어놓고서는 그 공부를 합니다. 이거 읽어봅니다. 그러면서 이제 뜻을 이제 깨우치는 거예요. 5살짜리가 완전히 천재죠. 그 이제 그 6살 되면서부터는 이 말을 아버지한테 얘기해서 3마리를 받습니다. 그 이제 큰 딸이 3마리, 둘째 딸이 3마리, 이제 셋째 딸이 3마리를 맡아서 이제 요 말들을 이제 기르는데, 요가 이제 그 말 기르는 데니까. 그런데 100일이 지나면 셋째 딸 말이 이제 사와서 이렇게 가져갈 적에는 언니들이 좋은 말을 골라가고 이제 나머지 세 마리를 맡았는데 100일 지나서 가서 이렇게 팔 적에는
이 셋째 딸 것이 가장 비싼 값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도 이제 그 한두 번이 아니고 말을 사다 할 때마다 그 1년이면 뭐 한 3번 정도 이제 말을 갖다 파는데 셋째 딸이 기른 말이 여튼 최고 값을 받는 거예요. 그게 이제 궁금하다 해서 가만히 보니까 셋째 딸은 이 강태공이한테 먹을 것만 있으면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 거기 가서 뭐를 흥얼흥얼거리고 외우고서는 와요. 그래 와서도 속으로다가니 뭘 중얼중얼 외웁니다. 그래 이제 그 아버지가 한번 물어봤어요. 야 셋째야, 니 지금 외우고 있는 게 그게 뭐냐? 그러니까 셋째가 얘기합니다. 도입니다. 대번이 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무슨 도냐? 그러니까 원래는 사람을 살리는 도인데 내가 지금 연구하고 있는 것은 말을 살리는 도입니다. 연계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삼약을 어디에다 대비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이제 틀려지는 거죠. 나중에 이제 이것은 이제 그 만 백성들한테 산업을 장려하는 그 삼약으로 이제 베끼는데 요때는 이제 그 말을 기르는 그 저기였으니까 마시가 그 셋째 딸로서 말 3마리를 기르는 그러니까 말을 기를 때 요 삼약을 갖다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말하고 나하고 한 몸이 되는 겁니다. 그 말이 원하는 것을 대번이 알아요. 이 말하고 눈만 마주치면 안 그러면 가서 이제 털을 한번 이렇게 쓰다듬어 보면 이 말이 어디가 어떻고 어디가 어떻구나. 그러니까 이 말한테는 어떻게 해줘야 된다. 이걸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도리를 깨치는 거죠. 그래가지고서는 이제 이 셋째 딸은 이제 이렇게 이제 그 말에 대해서 아주 그냥 그 박사가 됩니다. 강태공이는 이렇게 해서 이제 한 10년 정도가 이제 지나가요. 이제 여튼 뭐 10년이 지났는데도 시간만 나면 박에 가서 그 비석들을 막 캐내보고 그래 이제 그 도시에 대해서는 박에 이제 폐허가 됐는데도 어디에 뭐 있고 어디에 뭐 있고 여기는 뭐 있었고 여기는 왕궁이었었고 여기는 동궁이었었고 이걸 이제 다 알게 되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묻혀 있으면 뭐가 묻혀 있겠다. 이거까지도 이제 땅속까지도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이 강태공이가. 그래가지고서는 거기서 계속 그 글을 캐내는 거죠. 글을 캐내가지고 그걸 딱 주관에다 써가지고 이게 이제 그 삼약이 딱 그 정립이 되는 거죠. 그런데 나중에 이제 그 소를 잡을 때는 여튼 소 머리에서 피가 안 나게, 안 아프게, 한 번에. 그러면은 이 소가 죽어서 그 좋은 귀신이 된답니다. 이렇게 하면. 그런데 이제 소를 아프게 한다든지 피가 나게 한다든지 뭐 저기 하면은 이 나쁜 귀신이 되는 거예요. 소가 죽어서 이제 귀신이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 저녁마다 강태공이가 잠을 잘 때는 그 소 귀신들이 찾아와요. 찾아와서 고맙다고 나를 이렇게 좋은 귀신을 만들어줘서 고마운데 나중에 무슨 부탁이든 우리 주인이 이제 그 강태공이 보고 주인이라고 불러요. 우리 주인이 뭐든지 부탁하면은 듣겠습니다. 그런데 50갑자까지는 들어드릴 수가 있는데 그 후에는 어렵습니다. 이렇게 이제 꿈에 와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강태공이가 귀신도 다스릴 수 있는, 귀신도 부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제 소에 이제 잡을 때 도를 행하면서 이제 이 일은 계속돼요. 그 소를 잡는 일은. 왜 그러냐면 그 도살장에서
소한테 피도 한 방울 안 흘리게 하고 또 요 상처도 안 나게 하고 한 방에 잡는 사람은 강태공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조가에서는 전부 그 소문이 나가지고 강태공이가 안 잡으면 안 된다. 강태공이가 소를 잡는 날, 그날만 사람들이 막 그 소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소도 이제 그 한 식구 같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소가 죽기는 죽어야 되는데 운명이니까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그 안 아프게 한 방에 그 피도 안 흘리면서 죽으면 얼마나 좋으냐.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조가에 전부 그 소문이 나요. 그러니까 그 상나라 전체에 이제 그 소문이 나는 거죠. 거기 도살장에 가면은 그 강태공이라고 있는데 완전히 도인이다. 그 소들을 귀신이 되게 좋은 귀신이 되게 하는 그러한 도인이다. 이게 이제 소문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주나라 휘단이 그 이제 주공단이죠. 주공단이 그 셋째 아들 문왕의 셋째 아들 그 여기에 이제 왕궁에 일보러 왔다가 그 소문을 듣게 되고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그러니까 도가 소에도 있습니까? 이야기를 이제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태공이가 이제 대답을 합니다. 백정 노릇을 옳게 하지 못하는 자는 나라를 잡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 휘단이가 딱 알아들어요. 이 사람은 현인이다. 현사다. 혹시 우리 선조 태공이 꿈에서도 그리던 현사가 아닐까? 그러면서 이제 강태공이한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우리 주나라에서는 지금 현사를 꿈에서도 그리던 현사를 이렇게 찾고 있는데 우리 주나라로 호경으로 오세요. 그리고서는 이제 그 폐물 하나를 주고 갑니다. 강태공이한테. 그게 강태공이가 안 가요. 계속 여기서 이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 요 마씨 부인이 봤을 때는 이제는 공부도 이제 할 만큼 했고 마씨 부인이 봤을 적에도 이 완전 현인이에요.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에 다 이제 알고서는 이제 결혼을 했으니까 전 80에는 고생하고 후 80에는 아주 부귀영화를 누릴 거다. 그 이제 아버지가 이제 그렇게 반대를 하는데도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언니들 둘은 아주 그 부잣집에 갔어요. 세 딸이 전부 이제 이쁘고 잘생겨서. 그런데 이 셋째 딸이 이제 그 결혼 정년기가 됐는데 강태공이한테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백정한테 그리고 바로 이제 옆집이 하니까 잘 알잖아요. 그 학식은 좀 있는지 모르지만 돈도 없고 가서 뭐하러 거기 가서 고생하려고 그러냐. 그러니까 그 셋째 딸이 이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 강태공이는 80까지는 고생하지만 80 이후에는 부귀영화를 누구 못지않게 그렇게 누릴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서 60년간 고생하고 80년간 부귀영화를 누리면은 그리고 나는 또 이제 그 강태공이 때문에 도에 대해서 요 말들을 기르는 그 도에 대해서 배웠으니까 그리고 그 축관을 가서 보면 아주 그 내용이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 도시에 가서 옛날 도시에 가서 캐내올 정도로 그 정도로다가니 성의 있는 사람이면 무엇인들 안 되겠습니까? 나는 그 사람한테 꼭 가야 됩니다. 해서 이제 그 강태공이하고 이제 결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마씨 부인이 딱 보니까 이제는 그 운이 이제 돌아올 때가 됐어요. 그런데 마씨 부인이 옆에 있으면 안 됩니다. 옆에 있으면. 그래서 이제 꾀를 내는 거예요.
그래 이제 조를 피조를 마당에다 널어놓으면서 강태공이 이제 집에 있을 때 그날 이제 마침 비가 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가 오면 이 피조를 좀 걷어서 방에 들여놓으세요. 얘기를 하고서는 그 자리를 피합니다. 딴 데를 가요. 그런데 그 소낙비가 와가지고서는 다 쓸려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그 마시 부인이 막 부지땡이 가져와가지고 느닷없이 막 그 마루를 치면서 공부도 중요하지만 입에 들어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내가 그렇게 부탁을 하고 왔는데도 이것을 그냥 놔두고 공부만 하고 이제 책만 읽고 있어가지고 다 떠내려갔으니 나는 당신하고 못 살겠습니다. 이라고서는 이제 그 아들네 집으로 가요. 그게 이제 집을 이제 나가는 거예요. 그래야 강태공이가 그 출세를 하고 할 수가 있겠으니까. 그래서 이제 강태공이는 거기서 이제 그 혼자 좀 생활하다가 아들하고 둘이 이제 호경으로 가게 되는데 그 이야기는 다음 편에서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